네, 취업상담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 소개해 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커리어멘토스 신상진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1부에서 뮤니브 기획단이라는 우리 청년들을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사님도 지켜보셨죠? 방송? 예, 위에서 대기실에서 봤습니다. 예. 대학 다니실 때 혹시 이런 생각 하셨는지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이제 이런 행사가 있긴 있었는데 네. 기껏해야 이제 학교 축제. 축제 때 이제 과별로 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좀 선배들 따라서 그냥 개념 없이 뭐 하라는 거 좀 하고 그랬던 기억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사실 대규모 네. 그런 기획성 행사를 뭐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 학생들 정말 저희도 이야기 나눠보면서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런 활동들이 취업과는 별개로 좀 취업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방송 보면서 뭐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또 취업 걱정은 안 하세요 이런 부분 봤는데요. 네. 실제로 기업에서는 대학생들이 뭐 4년 동안 그죠? 뭐 아니면 뭐 5, 6년 동안 무조건 공부만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취업에 대비만 하는 그런 지원자를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뭔가 열정의 대상,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열정의 대상 자체를 얼마나 그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또 그런 다양한 경험, 남들이 무조건 하는 경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제가 볼 때 오히려 차별화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 학생들은. 네. 그렇죠. 확실한 스토리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친구들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사님 대학생 때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떤 대외 활동 좀 하고 싶으세요? 오늘 자꾸 제 과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예.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안암골을 휘어잡으시던. 저는 솔직히 전에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원래 꿈이 사실 방송국 PD였거든요. 지금도 조금 후회되는 거는 제가 그때만 해도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학교 방송 동아리는 옛날부터 많이 오래 있었잖아요. 네. 방송 동아리나 아니면 음악 관련 사실 동아리 활동을 좀 제대로 했었으면은 지금쯤은 제가 조종실에서 지금 그러게요. 사인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좀 사실 많이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취업 상담센터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참여 방법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센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요,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구인 공고에서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소소한 상담까지 저희가 모두 받고 있는데요. 자, 아래에 전화번호가 고지되고 있죠. 02845-1901, 1902 두 대 전화와 함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면서요. 먼저 다음 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채용 정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지역별 채용 정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의 검색 키워드는 사무직 여성 우대로 잡아봤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여성들이 가장 우대하고 있는 사무직 채용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총 48군데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곳은 세진 CNC입니다. 세진 CNC에서는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과 경력 1년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하십니다. 이 건축학 전공자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마감일은 바로 내일 2월 14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지원해 보셔야겠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73-567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살펴볼 지역은 광주입니다. 광주 총 19군데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곳은 신원의료약품입니다. 신원의료약품에서는 격리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 이상 책정되어 있고요. 장기 근무 가능하신 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2월 21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62-521-045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살펴볼 지역은 충북입니다. 충북 총 10군데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것은 DY건설입니다. DY건설에서는 격리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하시고요. 월급 130만 원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는 총 59군데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곳은 한라기업입니다.
한라기업에서는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격리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필수로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및 PC 활용 능력이 중급 이상이신 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고요.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5-681-290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지역 살펴봤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여성 구직자분들 있으시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별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지역별 채용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취업 상담센터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볼 구직자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네. 전화 연결이 아니라 전화 연결로는 부족하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단판을 짓겠다. 예. 상담을 또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어렵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에 재학 중인 허다은 학생 구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에 재학 중인 허다은이고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21살입니다. 네. 2학년인데 벌써 취업 고민을 한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그쵸. 또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할 만큼 그렇게 벌써부터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본인의 그 취업을 위한 사연을 짧게나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교육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저희과 특성상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다른 과목을 복수 전공을 통해서 교직 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학부에 재학 중이고 교사를 꿈꾸고 입학한 것은 맞지만 제가 뭐 적성검사라든지 홀랜드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교사랑은 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산업 쪽이나 뭐 광고나 방송 쪽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사라는 것을 포기하고 미디어나 뭐 홍보광고학을 복수 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교사라는 안정적인 틀을 놔두고 왜 그렇게 솔직히 불확실하고 이렇게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직업을 왜 택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교직 이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업만 들으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되게 굉장히 들어야 하는 학점도 많고 이수해야 하는 시간도 많고 봉사활동 시간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교직 이수를 교사 자격증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과의 복수 전공이나 뭐 전과를 통해서 제가 희망하고 있는 직업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는 게 나은지 그게 고민이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진로에 대해서 네.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2학년생인데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하고요. 뭐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빠른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진로 고민을 하니까 네. 좀 빠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요즘에 또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거의 2학년부터는 진로 고민을 시작해서 거의 3학년 정도부터는 취업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진로 고민 시작한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교직 과목 이수에 대해서 좀 그래요. 같이 좀 제가 상담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교직 과목 이수함으로써 일반 기업에 취업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교직 과목 이수했다고 해서 채용할 때 일반 직무에서는 그렇게 뭐 가점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상 교육 관련된 업종들이 있죠. 교육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교육 출판업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교직 과목 이수자가 지원할 때는 특히나 기획 쪽 인력으로는 굉장히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그 다은 양 스스로 내가 지금 일반 회사에도 취업 가능성을 얼마나 이제 둘 것이냐. 그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아까 방송이나 뭐 문화 쪽 얘기하셨지만 그쪽이 사실 또 취업이 분야 그 기업도 많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회사 취업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제 1안, 2안, 3안을 놓고 보고 있는데요. 네. 1안, 2안이 방송 쪽이나 이런 쪽인데 많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제 3안으로 일반 기업이나 뭐 마케팅 쪽에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교직 이수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교육 서비스나 교육 뭐 학습지 사실 그런 출판업이나 학습지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나 아니면 또 사이버 교육 같은 그런 업체에도 지원할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적성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교육 쪽으로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면 교육 쪽에 솔직히 공부를 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서비스 응대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만약에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서비스직이나 또 그런 마케팅 직렬로 갈 생각이지 교육 쪽에
그렇게 뭉길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윤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할 때는 예. 또 본인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직감 이수하는 게 쉽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일단 해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쉽지 않고 또 나중에 실습도 가야 되고 그죠? 또 학점 같은 것도 또 관리를 1학년 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다 그냥 오늘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교직 과목을 그렇게 본인 의지 없이 뭐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다른 쪽에 대한 진로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신경 쓰이면서 괜히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해결해 주신 부분이 이제 교사가 될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교직 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였고 또 다른 거 궁금증은 혹시 없을까요? 또 제가 가지고 나온 고민 중에 하나가 네네. 제가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어. 수능 이후로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르바이트 많이 한 거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럴 생각에 뭐 영어 점수 하나를 더 쌓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자소서에는 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왔는지 좀 네네네.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카페 아르바이트부터 네. 시작해서 뭐 육아박람회 이런 데서 아이들 물품 파는 것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공연장에서 사람들에게 공연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티켓 끊어주고 안내 공연장 안내. 관리하고 이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어떤 거 이사님? 요즘에 뭐 기업들이 단순 스펙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그죠? 네. 다양한 또 경험을 중시한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자체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내가 또 아르바이트를 뭐 이것저것 해서 나중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때 뭐 그냥 이력서에다가 빼곡히 써놓고 그것만 가지고 회사에서 무조건 이제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최종 진로, 최종 취업할 분야와 업종과 관련성 있는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그동안 하셨던 것 중에서 박람회나 공연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문화나 방송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좀 더 현장에서 그죠? 또 일반 고객 접점에서 뭔가 해본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고 하면 좋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한두 달씩 여러 곳 걸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한 곳에서 그러니까 한 기관이나 한 회사에서 하는 행사를 계속 좀 꾸준하게 하시면은 그건 오히려 더 나중에 뭐 좋은 그런 또 어필할 수 있는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뭔가 하나의 좀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네. 취업할 수 있을 때,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다은야의 고민 같은 경우에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교육 전공하시는 그렇죠. 분들. 예. 일반 기업 쪽에서는 혹시 어떨까요? 이런 교직 이수를 하는 것들이 스펙이 될 수 있는지 아까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는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드린 것처럼 사실 예. 일반 업종에서는 사실 교직 과목 이수하는 것 자체가 크게 뭐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요. 네. 그 고민은 뭐 오늘 방송 끝나고 한 번만 더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고 저는 오히려 네. 조언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방송, 광고, 문화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홀랜드 검사하실 때 그 예술형으로 나오셨나 봐요. 네. 그죠? 많은 학생들이 아시네요. 예술형 직업에 흥미 높게 나오는 경우가 특히 여학생들이 좀 비율이 높은데 예.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아직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는 이제 지났지만 20대까지는 그런 음악이나 미술 그죠? 특히나 여학생들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내가 진정한 흥미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취미로 해야 될 것과 직업으로 해야 될 거를 구분을 못하고 학생들이 내가 그냥 좋다고 해서 이걸 직업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직업의 현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나 방송 광고 쪽 같은 경우는 또 생리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방송하고 광고를 학생들 보통 이제 미디어 관련된 쪽이라 같이 비슷하게 보는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방송 쪽을 예를 들어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요. 일단 시험 준비도 잘 하셔야 되고요. 공중파 가시려면 많이 힘드시거든요. 네. 광고 쪽이라고 하면 또 공모전 같은 거 사실 아까 아르바이트도 하셨지만 광고 쪽을 정말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면은 공모전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공모전. 예. 광고 쪽은 예전부터 광고 관련된 공모전 아이디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컨셉, 뭐 네. 새로운 뭐 마케팅 기획 그런 공모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좀 대회를 통해서 본인 끼를 평가받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인 진로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방송 분야, 광고 분야 그리고 문화산업 마지막 문화산업은 진짜로 사실 애매한 제가 취업 상담해줄 때도 제일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공연기획이나 뭐 또 아니면 이제 컨텐츠 기획
대부분 문화산업의 많은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채용의 기회가 정말 좀 드문 편이고요. 예, 또 계약직이나 또 이렇게 외주 이렇게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현장 경험을 굉장히 미리 좀 가지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 공연기획 같은 거 하고 싶다는 하면은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문화산업 쪽은 본인이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제가 볼 때 뭉뚱그려서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방송이면 방송, 광고면 광고, 네. 문화 콘텐츠 예. 문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앞으로 시간은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군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그래요.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 혹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분야에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은 건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유의사항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실까요? 예, 뭐 말씀드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진짜 중요하고요. 좀 어느 정도 일관되거나 그죠? 꾸준하게 좀 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학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자기소개 쓸 때 보면 내가 그냥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위주로 그냥 막 써대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한 곳에서 그냥 한 번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배우거나 깨달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편의점에서 3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다. 처음에는 뭐 잘 못해서 점장님한테 엄청 깨졌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래도 좀 하더라. 적응이 되더라. 이런 거 말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식의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허다은 학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나요? 어때요? 네,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진로였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 더 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말 이게 나의 일시적인 흥미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진지하게 네. 계속해서 본인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뭐 느끼셨던 점 아니면 네. 아직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오늘 뭐 일부에 나온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다한 양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제일 인상적인 거는 본인들이 뭔가 이른 나이에 그죠?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요. 요즘에 그 청년들이 너무 고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고민 자체도 청년 시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오히려 고민이 좀 많은 게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나의 행복이나 나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내가 고민거리가 많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꾸 멘토나 그런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또 고민 해결사 예,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아가시면서 그 본인의 진로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취업상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상진 이사님 그리고 허다한 양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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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